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증명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감사의 파동이 심장이나 뇌와 어떤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것일까? 우리 몸의 생체화학 작용은 매우 복잡하지만 동조 현상이라는 원리를 알면 이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조 현상이란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반응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 성악가의 목소리 파동이 옆에 놓인 크리스탈 유리잔의 파동과 일치할 경우 유리잔이 떨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또 두 개의 바이올린 줄을 같은 음높이로 조율한 후 같은 방에 두었을 경우 한쪽 바이올린 줄을 켜면 같은 음높이에 다른 쪽 바이올린 줄도 울리기 시작한다. 동조 현상은 17세기 크리스천 호이겐스가 우연히 발견했다. 추시계 발명가이기도 한 호이겐스는 많은 추시계를 소유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시계추가 동일한 모습으로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조작하지 않은 현상을 발견한 그는 매우 당황했다. 호이겐스는 다시 시계추마다 각자 다른 리듬을 갖도록 조절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모든 시계추가 가장 강력한 리듬의 시계추와 완벽하게 일치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동조 현상은 심장의 박동이 뇌파와 일치하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뇌파와 심장 박동수가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매 10초당 심장 박동이 보이는 사이클인 0.1Hz와 뇌파의 주파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동조 현상은 신비하게 생각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울한 사람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걸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금방 행복에 물들게 된다. 두 경우 모두 동조 현상 때문이다. 방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의 집합적인 파동은 대개 당신 혼자의 파동보다 강하기 때문에 당신의 파동이 그들의 파동에 동조되는 것이다. 그들의 집합적인 파동은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우울함이나 즐거움에 작용해서 당신을 우울함 또는 즐거움의 파동으로 끌어들인다. 이럴 경우 당신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동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잠재력이 없다면 동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온통 분노에 사로잡혀 즐거움의 파동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면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즐거움은 효과를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즐거움의 진동이 시작되도록 줄을 튕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동조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흔히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써봤는데 소용이 없어라고 말할 때가 바로 이런 상태인 것이다. 그 말은 즉 이런 뜻이다. 그 사람 안에는 기쁨의 파동이 전혀 없어.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상대방에게 기쁨의 에너지를 듬뿍 보내도 전혀 효과가 없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로 상대방의 파동을 표현한다. 제발 날 좀 미치게 만들지 마. 또는 그녀는 나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중간적인 파동을 지니고 살아간다. 의도적으로 생각이나 기분을 만들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맡기는 상태를 말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당신의 기분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파동이 강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의 파동에 동조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강력한 파동은 당신 안에 내재된 파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미미하고 약할지라도 결국 강력한 파동의 반응에 동조하게 된다. 반면 당신이 강력한 에너지로 파동을 발산할 경우 만일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에너지에 동조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호의는 호의를 부른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주는 대로 받는다라는 말들은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동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에 살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에너지가 되돌아온다. 같은 식물을 3개의 같은 화분과 흙에 나눠 심은 후 같은 장소에 나란히 놓는다. 물과 거름과 햇볕의 양도 동일하게 조절한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조건이 있다. 각 화분마다 다른 말을 건네며 기르는 것이다. 첫 번째 화분에는 칭찬만 한다. 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니? 이 앙증맞은 새잎 좀 봐. 뿌리도 땅속 깊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구나. 두 번째 화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화분에는 비난과 불평을 늘어놓는다. 넌 정말 못생기고 볼품없구나. 너 같은 꽃은 공들여 가꿀 가치조차 없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비교했을 때 칭찬을 받은 식물은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식물은 그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비난을 받은 식물은 비실거리며 자라지 못했다. 호의는 호의를 끌어들인다는 진리가 확실히 증명된 셈이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동조 현상을 끌어들여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감사 모임 회원인 그레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며 자꾸 감사할 요소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 직접 체험했어요. 그리고 감사할 기회도 점점 많아졌지요. 감사란 반드시 감사합니다. 또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감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치 있는 점이나 감사할 요소를 찾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감사 게임의 실전에 들어가 보자.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요소를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다.